제 주위에서는 그 쇼핑몰을 매각한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것도 네. 굉장히 쉽게 매각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쭉 해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94년생 31살이고 처음 시작을 농산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제조 사입 단체티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수입 로켓크로스 해서 또 성과를 내고 그렇게 세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캐시카우를 만들어서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다가 최종 종착지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브랜드 준비를 하면서 나머지 스토어들은 이제 다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잘 판매하시다가 매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얼마에 매각하셨는지. 한 스토어는 네. 이제 7천만 원에 했고요. 7천만 원? 네. 이 스토어가 뭐 파는 스토어였나요? 이 스토어가 이제 제조, 국내 제조하는 아, 국내 제조? 네. 티셔츠? 네, 단체티. 이게 7천만 원이었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다른 건요? 농산물이 5천만 원. 농산물이 네. 5천만 원. 이 단체티 제조에서 판매하는 쇼핑몰은 네. 연 매출이 어느 정도였는데 7천만 원을 판 거예요? 단체티는 1억 5천 정도였어요. 근데 단체티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제조를 다 하다 보니까 마진이 좋았어요. 마진율이 거의 40%, 50% 대박이에요. 아니 1억 5천인데 7천만 원을 파신 거예요? 네. 그럼 농산물 농산물은 네. 4억 정도 했습니다. 연매출로. 연매출로 4억? 네.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5천만 원이면 좀 덜 받았네요? 덜 받았어요. 네. 그래서 팔고도 네. 좀 많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한 편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팔 수 있을 때 팔자 해서 원래 제조하는 걸 먼저 팔았는데 네. 그거 팔고 나니까 나머지도 놓기가 좀 쉬워서 음. 빠르게 팔고 치우자라는 생각 하다 보니까 조금 싸게 판 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 대비 효율이 거의 타 사업 대비 네. 완전 엄청 좋거든요. 좀 싸게 판 감은 있습니다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은 보통 마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저는 한 20%에서 한 23%이 정도. 아, 20%에서 23%? 네. 아, 낮진 않네, 이것도. 근데 품목마다 조금 마진이 못 보는 경우도 생기고 네.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7천만 원에 팔고 5천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거 누가 사요? 어디서 판매해요, 이거? 다들 셀러를 하시면 셀러오션이라는 사이트를 아, 아실 셀러오션 거예요. 카페? 카페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는데 네. 그쪽에 올리면은 연락이 많이 옵니다. 연락이 많이 온다고요? 네, 저 같은 경우 한 20통, 30통 이렇게 왔어요. 그냥 네. 글 하나 올렸는데 네. 판다고? 거기에다가 이제 매출액, 순수익 그렇죠.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과세표준 증명이나 아. 매출이나 이런 거를 싹 다 그냥 보고 연락 올 수 있게끔 네. 연락 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올려놓고 하니까 30명 중에 막상 사겠다 하는 사람은 네.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0명이 연락 오고 간을 네. 보는군요. 간을 보는 사람들, 그냥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 많아요. 그냥 물어보는 네, 사람. 네, 네. 그렇게 해서 몇 명 정도가 산다고 했나요? 산다는 사람은 한 명 나오자마자 그냥 거기 아, 바로 판다는 사람은 이미 다른 쇼핑몰을 운영 중인 사람인지 아니면 초보인지 쇼핑몰이 없는 사람인지. 전혀 다 생초보. 아예 온라인 안 해본 사람. LG 대기업 다니고 그냥 네. 중소기업 다닌 사람이었어요. 네. 쇼핑몰을 해보지도 않고 산 거예요, 그분들은? 그 7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네. 뭐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는 인수인계를 다 드리겠다. 매출이나 이런 건 숨기지 않았으니까 다 보여드렸고. 이분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사셨지? 또 하나 궁금한 게 스마트 스토어는 제가 양도가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쿠팡도 양도가 되나요? 일단 스토어는 양도양수가 가능하고요. 법적으로 가능하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양도양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도 강의도 한번 해보고 막 이랬었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옮기기가 쉽습니다. 아, 상품을 왜냐면, 옮기기가 쉽다? 제가 이미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 다 잘 짜놔서 전환율을 다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른 계정에 그냥 등록을 하더라도 팔리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뭐 아이템 위너 위너, 매칭 네. 이런 거 안 하고도? 위너 매칭을 안 하더라도 네. 그냥 팔리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서 팡은 옮겨서 다시 똑같이 만들어줄 자신이 있어서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 대로 다 인수인계를 해드렸어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는 내 쇼핑몰만 넘길 수 있어요? 사업자 폐업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사업자 폐업을 해야 됩니다. 넘기고 폐업하는 거예요? 폐업하고 넘기는 거예요? 폐업을 해야 네. 넘겨져요. 아, 네. 넘기고 네. 폐업을 해야 이제 완료가 된다? 네, 그래서 중간에 하루 정도가 스토어가 멈추는 시간이 생겨요. 오, 야, 이런 거 어디서 들어옵니까? 아, 이거 아셨어요? 이렇게 저- 양도할 때 하루 멈춘다는 거? 아니요, 저도 하면서 이제 알게 하면서 되어서, 알았어요? 쿠팡은 그러면 제품을 넘긴 거니까 네. 따로 사업자는 가지고 계신 거네요? 사업자를 폐업하면 쿠팡도 다 정지돼요. 폐업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사업자는 다 폐업을. 왜 제품을 그냥 올려서 넘겼는데 왜 사업자까지 폐업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이버 때문에. 아, 맞다. 네이버를 폐업하는 순간 네, 다른 맞죠. 것도 폐업되는구나. 맞죠. 사업자 자체가 다 폐업이 되니까. 쇼핑몰
매각할 때 본인이 얼마에 팔겠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협상을 하자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제가 얼마에 팔겠다 올렸어요. 그 산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정을 보통은 1년 수익으로 1년 수익으로 해요. 1년 수익을 해서 그걸 권리금 형식으로 이제 세금 처리를 하고 아.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농수산물은 그거에 비해서는 4억이고 20%면은 맞죠. 8천만 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진짜 싸게 팔았네. 맞죠?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가격을 조금씩 낮췄던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왜냐하면 저도 미팅을 두 번인가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후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싸진 않은데 한 달 기다리고 바로 판 거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농수산물 위탁 처음 할 때 농장 뭐 어떻게 찾아가요? 농장은 네. 제일 대표적인 게 그냥 네이버 지도입니다. 네이버 지도요? 네, 네이버 지도에 예를 들어 뭐 딸기를 판다, 딸기 농장, 아니면 딸기 재배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많이 나와요. 농가들을 다 리스트업을 한 20개, 30개, 뭐 50개든 다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요. 한 곳 한 곳. 그래서 통화 여부랑 뭐 문제 여부나 이런 거를 기록을 하면서 네. 엑셀표에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전화를 돌려요. 네. 그러면 무조건 나와요. 한다는 곳이. 아, 한다는 곳이? 네. 아, 저 쇼핑몰 셀러인데 네. 저 위탁하고 싶은데 네. 물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네, 물건 좀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네. 한다는 곳이 나오고 네. 만약에 뭐 네이버 지도에 제대로 안 나온다 하면은 그런 농라 카페라든지 뭐라고요? 농라 카페가 있어요. 농라? 또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고 또 있어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어요. 네, 그런 커뮤니티가 또 있어요. 거기에는 보통 이제 뭐 유통업자들도 많은데 생산자분들이 또 올려놓기도 해요. 그럼 그거를 이제 딱 보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거기 또 전화하고 어떻게든 찾아 나서고 저는 지금 안 하니까 네. 다 이제 오픈을 해드리면 오, 예. 경매장에 갑니다. 전 경매장을 맨땅 헤딩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아니, 경매장이 어디 있어요? 아, 경매- 가락시장? 가락시장은 저도 안 가봤고 예.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네. 저희는 엄궁에 있어요. 엄궁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엄궁동에 저희는 농협이나 청과들 이제 어, 경매장들이 예. 모여 있거든요. 그래요? 거기 가면은 그날 나오는 수확물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박스에 생산자랑 번호가 적혀 있어요. 소비자분들도 구매를 하실 때 박스 이제 오면은 그게 번호 적혀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생산자 번호거든요. 아. 거기에 전화를 해서 또 물건을 따기도 하고. 경매장을 가셨다. 그렇게 전화하고 해서 처음 판매하신 물건이 뭐예요? 처음 판매한 게 네. 저는 오이였습니다. 오이? 네. 아니, 뭐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딸기도 아니고, 오이? 왜 오이였어요? 틈이 보였어요. 틈이 보였다?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오이를 하게 된 배경. 제가 21년 5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21년 5월 달. 네, 그때 이제 네이버, 전 쿠팡을 원래 안 했었어요. 네. 네이버로 시작을 해서 다들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검색량들을 보잖아요. 네. 검색량 보고 뭐 상품 수 보고 네. 광고 수 체크하고 음. 중소형 키워드들 찾아서 상위를 먹을 수 있겠냐 음.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처럼 잘 됐고 그래서 잘 팔았죠. 그거는 이제 없어서 못 팔게 됐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도? 네, 평수가 네. 크지가 않아서 한 1,500평 정도거든요. 그분이? 네, 평수가 크진 않은 편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더 팔고 싶어서 경매장 찾아가서 뭐 오이 또 딴 데 대달라 해서 같은 상품의 거래처는 다른 두 개를 두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네. 다른 데를 하니까 이제 리뷰가 다 박살이 나더라고요.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욕심 부리다가 상품 리뷰가 한 800개 쌓였을 때쯤인데 네. 그거 삭제하고 다시 올렸거든요. 리뷰가 부서져가지고. 그분이 재배한 오이는 조금 더 뭐 달랐던가요, 그러면? 네, 좋았어요. 오이가 좋으면 뭐가 좋아요? 시즌이 있습니다. 오이지를 담그는 40, 50대 주부들 이 오이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검색량이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이지 철되면 막 4, 5만씩 돼요. 거기서 이제 1위를 먹어버리면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네, 저는 오이면 다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네. 그 저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완전 감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막 재구매가 네. 진짜 5번, 6번 주변에 추천 어. 막 이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구매를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종류가 좀 있나요? 오이에도? 네, 종류 많아요. 무슨 종류가- 오이를 파신 거예요? 저는 이제 백다닥인데 네네네. 여러 가지 뭐 조선 오이도 있고 여러 가지 오이가 많거든요. 조선 오이도 있고 백다다이가 있고 이런 거 있는 네, 거예요? 백다닥이가 오이지 담글 때 좋고. 야, 신기하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럼 그분들은 택배를 보낼 준비가 다 돼 있는 농장인가요? 택배가 준비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안 돼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있는 곳들은 제가 만들려고 하진 않았어요. 거기를 이제 택배 준비를 제가 시켜드리고 뭐 네. 택배
장사를 이어준다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익숙해지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 리스크는 제가 안 졌어요. 그냥 차라리 다른 데를 구했어요. 아, 그냥 되는데 하자. 네. 그럼 이 오이는 택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다? 네, 원래 되어 있던 곳. 그분은 근데 왜 1,500평밖에 안 할까요? 이렇게 잘 팔리는데. 1,500평 해도 그분은 잘 버십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네이버에서 찾은 거예요? 네, 맞아요. 야, 이게 잘 되니까 이제 신났겠네. 맞죠. 신나서 막 다른 거 또 찾아다녔겠네. 네, 두 번째 맞아요. 뭐예요? 짜였나? 감자? 감자였죠. 거기는 어디서 찾았어요? 그것도 똑같이. 아, 똑같이? 몇 개나 했어요? 오이, 감자. 저 한 40까지. 40까지? 네. 그럼 쇼핑몰에 올라온 상품이 40개 정도 된 거예요? 네, 그 정도 되는데 부서진 것도 당연히 있고 네. 안 팔리는 것도 있고 잘 판 것들도 있고 총 다 합치면 한 40군데. 그럼 넘길 때 네.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던 것들이 몇 개 정도 됐어요? 3, 4개 정도? 아, 3, 4개 정도? 네. 또 잘 팔리는 거 뭐 있어요? 다 말해도 되나요? 어차피 다 안 하시잖아요. 네, 그냥 아, 다 오케이, 풀고 가세요 오늘. 오케이. 자두, 복숭아. 자두 복숭아. 네, 제가 말하는 잘 팔리는 기준은 그 상품으로 시즌 때 순수익이 1,000만 원 이상 올라오는 것들이. 아, 1,000만 원. 네, 복숭아 같은 것도 종류가 워낙 많거든요. 네. 다 같은 복숭아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뭐 신비부터 시작해서 뭐 대극천, 뭐 경봉, 완전 뭐 처음 들어본다. 그레이트 복숭아 막 여러 가지 품종이 엄청 네네네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시즌을 타면은 잘 팔립니다. 아까도 시즌 얘기했는데 네. 오이는 제가 보기 시즌이 없는 것 같아요. 시즌이 있어요. 오이 시즌 있어요? 계속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이지 담그는 네. 때가 시즌이에요. 네. 나는 거는 뭐 시즌이 없겠지만 네. 사람들이 사는 거는 시즌이 있어요. 아, 이게 좀 시즌이 타니까 좀 네.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것도 있네.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짧게 팔지만 좀 폭발적으로 파는 편이고 그 짧게 팔고 그 다음 시즌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렇게 그렇네. 매출을 계속 채워나가야 시즌마다 이렇게 해야 되네. 네, 맞아요. 생산자한테 바로 받으니까 네. 직거래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겠네요. 이것도 네. 오해를 하시는 게 싸지 않아요. 아니 오이 생산한 그런 다음에 네. 나한테 줘. 그러면 중간 유통이 아예 없는데 없으니까 싸야 되는 거 쌀 아니에요? 거라 생각하는데 싸지 않습니다. 일단 농장주님들은 판로가 농협밖에 없어요. 농협밖에 없고 농협에만 다 파는데 농협보다는 제가 가격을 잘 쳐줘야 저한테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보다는 높게 가격을 부르는 편이고 높게 가야 이 사람들도 이득이 있으니까 농협은 벌크로 다 넘기지만 택배를 시작하면 포장도 해야 되고 보내기도 다 해야 되니까 좀 더 받는 것도 있고 어떤 때 보면 경매장보다 직거래가 훨씬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과일도 등급이 다 있다 보니까 자기 작물 등급이 높다 하면은 가격이 비싸게 나오고 경매장에 만약에 비싸게 나오면 저한테도 당연히 경매장보다 비싼 단가로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산물은 가격 경쟁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과일집에 가면은 모르겠으면 비싼 거 사라 이렇게 말하듯이 네. 가치를 입히면은 충분히 비싸게 팔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해본 바로는 그게 맞아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퀄리티, 맞아요. 맛, 네. 음식. 입소문도 빠르고 아. 네, 상품이 좋으면 소문이 금방 나요. 그러니까 사진 누가 찍어요 그거? 제가 찍습니다. 사진을 그 농장에 가서? 네. 아 그러면, 그러면 최초에 올릴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일단 소비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거는 직거래라는 느낌. 중간에 유통이 안 껴있는 거. 이야 직거래 느낌? 아 이게 현장에서 바로 온다. 나는 농장에서 사고 있다. 네. 이 느낌을 확 주는 거예요. 어... 그냥 다 봤을 때 아 여기 농장이네? 근데 괜찮네?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짝 마케팅이네요? 그렇죠. 근데 굳이 속이려고는 안 하거든요. 네. 유통이냐 물어보면 유통이라고 다 네, 말을 네, 네, 해요. 네, 네. 근데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농장을 진짜 많이 찍어야겠네. 농장 막 찍고 막 네. 재배하는 거 찍고 막 이렇게 네, 해서 맞아요. 막 땀 흘리는 사진 좀 넣고 막 맞아요. 아 직거래 현장 느낌으로 하면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바로바로 맛있으면 소문도 나고 한 번 샀으면 거기 계속 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데만 찾으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엔 좋은 줄 팔아봐야 좋은 줄 알거든요.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리뷰가 부서지면. 리뷰가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네, 너무 부서지면. 네. 근데 제 경험상 10군데 하면은 한 군데가 문제지 나머지 곳들은 거의 다 괜찮아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농수산물 좋아. 근데 이게 살아있잖아요. It's your life. 네. 그거 반품 들어오면 이제 바다가 물을 수도 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엄청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맞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셀러들 입장에서는 제일 문제되는 게 이 리스크를 누가 질 거냐 그치, 이 그치, 그치. 문제일 네네네.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이것도 걱정을 저는 전혀 할 게 없는 게 농장주님들은 보통 자기 작물에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아 사장님 이거 터져서 왔다는데요? 아 이거 맛이
당도가 떨어진다는데요 하면은 네. 다시 보내준다고 하세요 해가지고 어. 바로 그냥 다시 보내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지라는 말을 잘 안 하고 네. 자기 농작물을 무시하면 네. 다시 보내준다 해서 거기에 최상급으로 그냥 보내요. 그런 식으로 하고 다시 보내주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뭔가 상품의 품질에 대한 문제는 농장에서 대부분 다 처리를 다 합니다. 아, 농장에 다 해요? 네.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 그럼 맞아요. 계약서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계약서는 안 쓰는데 네.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합니다. 상품에 대한 문제는 농장에서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블랙 컨슈머들이 있거든요. 네. 땡깡 부리시는 분들 그냥 막 무조건 반품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네네. 이 농장주님들도 손해고 저도 손해인데 여기서는 이제 각자의 센스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어거지로 반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냥 사장님이랑 반반 저도 반 감당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 운영을 합니다. 어찌됐건 관계니까. 관계. 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면 계약서를 안 쓴다 그랬는데 네. 그분들이 계약서 쓰는 걸 좀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딱히 네. 쓸 생각을 안 했고 처음에 그분들도 딱히 쓴다는 생각을 안 하고 믿고 가는 거고 아, 믿고 간다. 계약서가 없으니까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아직 뭔가 안 당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키는 제가 지고 있다라고 아, 그치, 생각하거든요. 그치. 맞아요. 내가 네. 판매해주는 맞아요. 사람이니까. 네. 농장주님들이 안 하겠다 해버리면 저도 그게 강요해서 하고 싶진 않았고 이 플렉스 멋있다. 나는 품질에 자부심 있으니까 안 됐어? 오케이, 다시 보내줄게. 네, 맞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 또 세상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반품에 대한 리스크를 네.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큰 문제는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네. 신기하다. 문제는 아니 그러면 아까 자두박 이런 것만 했는데 네. 게, 꽃게 이런 거 팔아본 네. 적도 있어요? 꽃게는 안 팔아봤는데 네. 살아있는 수산물들은 몇 개 많이 팔아봤어요. 수산물 뭐? 네, 장어나 뭐 이런 네. 것들, 불, 가리비 뭐 이런 아, 것들. 장어, 굴, 가리비? 네. 아, 이거는 근데 걱정되는 게 먹고 나서 네. 탈날까봐. 그런 사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신선한 걸 보내니까 수산물들은 또 당일 다 거의 다 손질을 하거든요. 장어 같은 경우도 그날 살아있던 거를 따서 그냥 바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신선해요. 신선해서 그렇게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야, 여러분, 농수산물 시장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게 다 세팅되면은 뭐 쉬울 것 같긴 한데 네. 그 세팅하려고 지금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니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냥 품목 하나당 거의 하루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산에 있다 보니까 경북까지는 아니면 충청도에도 좀 많거든요. 지역 명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고 하면은 한 네. 3시간 막 4시간 걸려버리니까 네. 한 번 갔을 때 그냥 한 3박 4일 일정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하루 뭐 딸기, 하루 뭐 오이, 하루 뭐 복숭아 해가지고 3일 연속으로 그냥 촬영하고 미팅하고 촬영하고 미팅하고를 3번 정도 하고 내려와서 상세 페이지 만들어 올리고 그거를 제가 1년 정도 했어요. 상품을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소싱을 안 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만들어졌다 생각해서 다음 라인을 찾을 생각을 했고 거기서 이제 소싱을 멈췄고 그 있는 상품으로 2년을 더 운영해서 총 거의 3년을 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 초보들이니까 뭐 나중에야 나 이렇게 잘 팔고 있다 보여주면 어이구 예 저희 것도 팔아주세요 이럴 텐데 네. 우리는 막 없잖아요 뭐가. 네, 네. 근데도 오케이 해줘요? 미팅의 팁이라면 저는 잘 팔 때도 잘 판다는 소리를 절대 안 했어요. 저 이거 온라인에서 위탁 형식으로 농산물을 팔고 있는데 잘 팔지 말지 모르겠다. 해봐야 아는데 이렇게 한번 받아서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해보고 싶다. 혹시 가능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긴 했지만 다니면서 더 경험을 느낀 게 워낙 위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정산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분들이 계셔요. 잘 판다는 사람들한테 물건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네. 물건 안 준다고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못 팔더라도 네. 진실성 있고 진정성 있는 게 좋지. 네. 잘 판다고 거들먹거리고 이러면은 그냥 더 물건 안 준다 하더라고요. 저도 막 제가 잘 판다 이 정도 한다 막 이런 얘기는 안 해봤어요. 도와달라 이런 거 하고 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찾아뵙는 순간에 실패는 없었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된다는 사람 없었다고요? 네. 찾아갔는데? 찾아가는 순간 거의 돼요. 아 이거 살짝 이거 부산 이 사투리 이거 좀 버프 있는 거 아니에요? 버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이 나이가 보통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 돈에 그렇게 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거를 제발 팔아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괜찮으면 일단 한번 팔아봐라 그렇게 해서 싸게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무조건 잘 파는 게 승리요법은 아니라고 생각.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의 기준에 조금 멀리 있어요. 아무리 잘 팔아도 사람이 별로다 이러면은
물건 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네, 네. 다 먹고 살만하시네. 네, 맞아요. 맞아요. 먹고 살만해요, 다들. 그러면 갈 때 뭐 사가요? 처음 갈 때는 그냥 바카스나 이런 거 사갈 때도 있고 아예 안 사갈 때도 있고. 농장의 결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루 주문만큼 매일 계좌 입금? 이거 궁금하다 너도. 네, 맞아요. 계좌 입금? 무조건 현금 정산, 당일 정산. 그러니까 거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할 수밖에 없겠네. 네, 맞아요. 정산이 느리면 이거 감당이 안 되네. 맞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하고 스스에서 빠른 정산 받고 네. 쿠팡 묶이는 거 메꾸고 이런 식으로 난 쿠팡도 선전상 있는 대로 다 땡겨 쓰고. 그렇게. 너무 재밌는데? 결제 부분이 제일 예민해요. 수정산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당일 주문한 거 당일 네. 입금 바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딱딱 제일- 하면은 완전 네. 신뢰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밀리고 하는 게 네. 제일 중요해요. 위탁하면서 워낙 떼먹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치. 네, 정산도 제대로 안 되고 아. 돈이 계속 말썽을 부리니까 네. 신경 쓰니까 그냥 안 한다. 어. 위탁 이제 안 할 거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매일 입금해주면 짱이다. 네, 그러면 문제가 없으니까. 네. 문제 없죠. 네. 그분들이 세금 계산 쳐줄 수 있어요? 사업자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농장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가 네네.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세금 계산서를 못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사업자별로 통장을 다 분리를 하는데 네. 그 계좌 내역으로 아. 매입 매출을 해서 저희 세무사님이 다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매입 잡을 거 잡고 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농수산물 면세네. 맞아요. 면세 네. 상품이고 부가세가 없습니다. 맞네요. 네. 부가세가 없네. 네. 그러니까 그냥 팔아도 되네. 네. 이게 그거니까 가능하구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놨어. 농수산물 세팅해놓고 이제 돈을 벌고 있고 네.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네. 찾기 위해서 네. 이제 무슨 단체 티 제조를 시작했어요. 네. 그거는 왜 하게 된 거예요?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법 정답은 벤치마킹입니다.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들어봐도 별다른 방법 없습니다. 벤치마킹입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뭘 어떻게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지 알고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벤치마킹을 하라고 그냥 100개라고? 그냥 똑같이 하라고? 똑같이 그냥 100개라는 거야?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돼요.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극히 제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상세 페이지를 생각하면 자전거 샵 사장님이 장사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이거는 제가 자전거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자전거를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누가 파느냐에 따라 구매 전환율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자전거에 대한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잘합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설명은 뭐고 설득은 뭐냐? 설명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이라고 하고, 설득이란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구매를 하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서 말하는 거래요. 조금 더 고차원적이죠. 그렇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설득을 잘합니다. 보험을 잘 파는 사람을 예로 들면 보험 설명을 잘하는 사람보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판매를 잘합니다. 그러면 설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또 권위를 한번 빌려오겠습니다. 그리스의 천재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요. 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무엇이냐? 로고스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파토스는 청중의 심리적 경향, 욕구, 정서 등을 포괄하여 청중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감정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인품이나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을 설득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자의 품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언뜻 보기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일 설득이 잘 되려면 에토스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인품이나 지식, 전문성, 이게 제일 설득에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그 다음이 파토스입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설득력을 가지는 게 바로 로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설득해야 되고 설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인품이나 지식, 전문성 등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착한 척하고 기부하고 뭐 이러는 걸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 마케팅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제가 기부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뭐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도 있죠. 근데 마케팅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부하고 알리는 거예요. 왜? 이게 등급이 있다면 높이고 싶은 거예요. 더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설득을 잘하고 싶으니까. 그럼 에토스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밀키트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우리 백종원 대표님의 사진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백종원 사진을 해놓고 백종원 사진의 따옴표로 밀키트 제품이 맛있다고 하면 사진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많이 팔릴까요? 적게 팔릴까요? 당연히 이 사진이 있는 게 훨씬 잘 팔릴 거예요. 왜냐? 백종원 대표님의 이미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팍팍 돼서 판매가 잘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상세 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진을 올려놓는다고 설득이 될까요? 설득이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네, 내가 누군지 밝히는 게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토스를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뭐 전문성이나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면 넣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는 에토스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뭘 활용해야 되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파토스입니다. 파토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중의 심리적 경향, 욕구, 정서 등을 포괄하여 청중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감정을 움직여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감정, 심리를 움직일 만한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잘 알고 설명할 줄 알면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을 넘어 더 잘 설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와디즈 제품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시간 랭킹 1위를 볼게요. 내가 여기 상세 페이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 그럼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자, 상세 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이렇게 숫자를 도배하고 1위 이런 거를 남발했을까?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단에 왜 이렇게 리뷰를 먼저 올려놔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다 보면 또 뭐가 있을까? 감정을 건드리는 게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비교하는 걸 넣어놨을까? 왜 후회했던 순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을까?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떤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 이렇게 한 걸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 상세 페이지를 완벽히 벤치마킹해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의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카테고리에 잘 파는 상세 페이지를 제대로 벤치마킹하고 더 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의 강의 중 좋은 강의들을 들어보면 이런 인간의 심리, 소비 심리학, 행동 경제학에 관한 내용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듣지 않고 기존의 마케팅 대가들이 쓴 책들을 보고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경영대학 교재에 소비 심리학, 행동경제학, 마케팅 대가들이 쓴 것들 많잖아요. 뒤에 봐도 마케팅 대가들이 쓴 책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 내용들 보고 내가 깨우친 다음에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책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쇼핑몰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 많을 텐데 행동경제학, 소비심리학 이게 대부분 오프라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분들이 많아요. 마케팅 대가들이. 그 환경에 맞는 범용적인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 딱 맞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드뭅니다. 그걸 반증하는 게 제 사는 동안 한 번은 팔아봐라 책이 1월에 나와서 잠깐 반짝 떴다가 가라앉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다른 마케팅 활동을 이제 별로 안 하고 있는데도 지금 경영 컨설팅 분야 5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예.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게 마케팅 내용들을 저도 이 마케팅 대가들의 책을 많이 인용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 예,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적용을 시켜 놓으니까 와 이런 것들은 우리랑 밀접하니까 더 이해가 쉽고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강사들은 그 마케팅 대가들의 내용을 쇼핑몰 판매에 적용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거고 강의가 팔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 제작 기술들은 안 가르쳐주냐? 그것은 정말 유튜브에 미리 캠퍼스 상세 페이지만 쳐보시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캠퍼스 상세 페이지 이렇게만 유튜브에 쳐보시면 GIF 만들기, 올리기, 동영상 수족, 등록 사이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 오늘은 소싱 방법과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법 관련해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영상을 몇 번 찍었다 말았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 여러분들은 지금 짧은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예,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은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처음 들어오셨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 이미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때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까지 완료를 했으면 국세 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및 신고라는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밑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업종별로 사업자 등록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통신 판매와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 기존에 홈택스에 입력해놨던 인적 사항들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그리고 자택 전화번호 중 하나는 필수로 채워야 합니다. 저는 휴대전화번호를 채울게요. 홈택스에서 오는 연락은 확인할 수 있게요. 저는 국세정보 문자 소신 동의를 무조건 하는 편이고 메일 주소도 입력해 주세요. 아래에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패스하고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2번 예를 해주셔야 하고요. 3번도 저희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집 주소로 서류를 받을 예정이라 별도의 주소지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원하는 상호명과 개업일자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상호명은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개업일자는 오늘 날짜로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지 동일 여부는 홈택스에 등록했던 주소와 동일한지 아닌지인데요. 동일하면은 여, 동일하지 않으면 부를 작성해 주시고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소지 동일 여부에 여를 체크하면 됩니다. 주소 이전 시 사업자 소재지도 자동으로 이전할 것이냐? 이전하면 너무나도 좋죠. 기본 주소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주소가 현재 집 주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내려갑니다. 종업원 수와 사업자 면적은 패스합니다. 업종 선택에서 업종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통신 판매와 관련된 사업자만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통신 판매만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해외 직구 대행업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그 아래 맨 밑에 사치구 하나하나 전자사거래 소매중개업이라고 적혀있는 산업 분류명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주 업종으로 해외 직구 대행업이 들어갑니다. 사이먼 몰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넣지 않고 사업자 유형은 보통은 간이입니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하셨어도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고 부동산 임대업 같이 필수로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한 업종을 이미 하나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보통은 간이 과세자 하고 저장 후 다음 제출 서류가 뜨는데요. 집 주소로 사업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다음 증빙서류 첨부 안내 증빙서류 첨부 안내라는 팝업창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클릭
그러면 사업자 등록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닫기를 누르고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신청서 제출하기를 하면 됩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번에는 비상주 사무실에서 빌린 주소로 사업장 등록하기입니다. 국세 증명 및 사업자 등록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가 보이고 여기서 통신 판매와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중 하나는 꼭 입력해 주세요. 문자 수신 동의. 이메일도 동의.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예. 사업자를 빌렸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로 서류들이 도착하면 제가 받아볼 수 없겠죠. 상호명은 편한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개업일자는 오늘 날짜로 체크해주세요. 주소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로 해놓고 주소를 검색해서 우리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도로명 주소가 적혀있으면 해당 도로명 주소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종업원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종 선택에 업종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통신 판매와 관련된 사업자를 등록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만 있고 저희는 그중에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는 5번째 업종을 클릭하는데 여기 선택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중에 가장 맨 밑에 있는 47911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해외 직구 대행업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업종 등록. 보통 사이버몰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사업자 유형은 일반 간이 면세가 있는데 보통은 간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와 같이 일반 과세자로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미 사업자를 냈으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은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합니다. 자가 면적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서 똑같이 면적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임대차 내역에 임대차 입력 및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임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빌린 비상주 사무실 측을 말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측에 임대차 계약서에서 주민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주민번호를, 사업자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법인 등록번호를 찾을 수 있으면 법인 등록번호 셋 중에 하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비상주마다 다르니 임대차 계약서를 잘 확인해 주세요. 확인 완료됐습니다 라는 팝업 창이 떠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부동산에는 다시 주소 검색을 눌러서 아까와 똑같은 주소를 넣어주세요. 주소를 잘 찾아서 넣어주고 똑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계약일자와 계약기간, 면적도 다 적어주시는데 다 임대차 계약서에 보통 적혀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를 잘 참고해주세요. 다 하셨으면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한 다음에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임대차 내역에 잘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신 뒤 그 다음 서류 송달 장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를 클릭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로 받으실 수 있고 기타를 클릭하면은 집 주소가 아니고 다른 주소, 사무실 주소라든가 원하시는 주소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없으면 해당 없는 경우인데요. 저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 이전 시 서류 송달 장소도 자동 이전시키는 걸 동의함으로 체크한 뒤 저장 후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타일 찾기를 눌러서 임대차 계약서를 찾은 뒤 제출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그럼 제출 서류 확인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서류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닫기,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러면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도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면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이라는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민원 신청 처리 결과 조회라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민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를 누르면 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된 내역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신청이 완료된 사업자 등록증에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는 란 옆에 출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출력을 클릭을 하면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네.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A로 시작하는 인쇄 버튼, 인쇄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쇄하지 않고 서류를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PDF 저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주신 뒤 저장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 해당 서류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할 때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I love PDF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PDF를 JPG로 변환이라는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을 찾아서 열어주신 뒤 JPG로 변환하면은 JPG 이미지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요. 그럼 이제 인터넷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갖고 계시면 더더욱더 편리하겠죠. 특히 이런 서류들은 우리 구글에 보면 드라이브라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구글은 아이디당 약 15기가 정도의 저장소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15기가 정도면은 충분히 사업자 관련된 서류들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사용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내 드라이브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김 차장 마켓 사업 서류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기 해서 파일 업로드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올려놓으면 구글 드라이브를 로그인을 하면 핸드폰으로도 구글 드라이브를 핸드폰 어플에 깔면 이 서류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따로 USB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다른 서류들도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